반갑습니다. 저 오늘 강연을 하게 된 청년 3단 윤은형입니다. 전 나이는 27살이고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암교당에서는 청년의 교화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일기 중에서 감각감상 발표를 하겠습니다. 105년 6월 14일에 쓴 일기이고요. 제목은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일기를 쓰고 있는 날은 6월 14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이다. 3일 후인 이번 주 수요일 6월 17일에 강연을 하기로 했는데 정말 부끄럽게도 아직도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사실 아까 법회가 끝난 이후부터 방금 전까지 나는 나의 대종경 본문을 주제로 강연 원고를 붙잡고 있다가 결국 포기하고 급하게 정기 일기를 쓰고 있다. 그래도 미리 강연 원고를 절반 정도 작성해 두어서 조금만 더 고민하고 연마하면 금방 끝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미루다가 결국 완성하지 못했고 알찬 강연 원고를 쓰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절반 이상이면 사실 꽤 원고를 써둔 셈인데 그 이후에 왜 원고 작성을 제때 하지 않았는지 계속 미루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았다. 원인은 하나, 의욕 상실이었다. 몇 주 전부터 회사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은 후 나는 완전히 힘이 빠져버렸다. 회사 일에만 힘이 빠진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겪은 일들로 인해서 내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힘이 빠져버렸다. 평소 같으면 회사에서 힘든 일을 겪어도 이 정도로 힘들어하지는 않았을 텐데 왜 회사 일로 인해 내 일상 전체가 흔들리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이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던 적은 없어서 당황스럽기도 했다. 그래서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지 생각해 보았다. 사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최근 몇 주 동안 겪은 일보다 그 이전에 훨씬 더 심한 일들을 겪은 적도 많았다. 하지만 그때는 이 정도로 힘들어하지는 않았고 꽤 잘 이겨냈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대처 방법의 차이인 것 같다. 이전에 더 심한 일들을 겪었을 때 나는 스스로를 그 상황에서 그리고 그 감정에서 꺼내기 위해서 노력했었다. 힘든 날이면 퇴근 이후에 나의 일과를 정해놓고 그대로 실행했다. 집에 와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나가서 5km 러닝을 하고 샤워를 하고 사경, 상시일기, 좌선을 한 후 잠에 들었다. 때로는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오히려 이렇게 단조롭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나만의 방식으로 혼자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풀 수 있었다. 또한 수영도 놓지 않고 했기 때문에 마음의 힘도 키우는 느낌을 들어서 스스로 뿌듯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힘든 일을 겪고 나서는 패턴이 완전히 달랐다. 힘든 일을 겪으면 바로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고 만나서 술을 마시며 힘든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다. 친구를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서로 불행 배틀을 하고 나의 힘든 이야기를 다 듣고 친구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제3자의 시선으로 내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서 또 다른 팩트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상처받고 아파했다. 이렇게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두 가지의 정반대 대처법을 비교해 보면서 원인을 찾게 되었다. 똑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는 마음의 힘을 키워나가는 방법이었고 또 하나는 마음에 더 상처를 내는 방법이었던 것 같다. 친구와의 술과 대화가 마냥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더 나를 아프게 만드는 행동이었다면 한두 번 하고 그만해야 했는데 그것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 같다. 불과 어제까지도 이번에는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일기를 쓰다 보니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고 원인도 찾을 수 있었다. 살면서 힘든 일은 자주 겪지 않는 것이 좋지만 아마 그건 불가능할 것이다. 예상치 못한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힘든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그것을 대처하고 이겨내기 위한 방법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을 겪을 때마다 조금 더 현명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마음의 힘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이겨내야겠다. 네, 일기는 여기까지 읽고요. 이제 대조하자면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전혀 다르게 대처한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한 현상을 보고 어떤 일이 원인이 되어 지금의 결과가 오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는 인과의 유무자리의 이치가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기재하며 나의 상황을 정리해보고 그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는 현상을 보며 일기 기재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소짜리의 이치가 밝아졌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셨어요? 감정을 잠깐 하겠습니다. 원불교 일기에는 정기일기와 상시일기가 있습니다. 오늘 하신 것은 정기일기죠. 그래서 내 마음 작용을 그대로 적어낸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의 흐름을 얘기하고 취사의 방향을 아는 심신작용의 처리건이 오늘은 아니었죠. 다른 것이 있고, 오늘은 감각, 감상, 어떤 일을 겪으면서 일어났던 마음의 생각들, 그 내용들을 적은 내용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일기를 쓰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거나 또는 다시 돌아보면서 이렇게 일기를 쓰죠. 근데 오늘은 좀 독특한 일기였습니다. 그죠? 일기를 쓰면서 감상을 같이 이렇게 그 순간에 일기를 쓰면서 일어나는 생각을 적었어요. 진행형 일기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일어나는 생각들을 그대로 바로 기술을 했기 때문에 가장 현장감 있는 일기이기도 했다 싶습니다. 힘든 순간은 이미 지나간 과거지만 그 순간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달리하면서 그 결과를 판단해보고 또 스스로 바른 취사의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이제 원불교 마음 공부인은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고 이렇게 작용을 또 앞으로 이해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죠. 아마 일기 감상대로 실행한다 그러면 은연교가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나날이 진급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경계를 당해서 마음 쓰는 법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누가 주입한 것도 아니고 내가 힘들다 하고 생각을 이뤄낸 것도 아니고 저절로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생각이 나지? 하고 이렇게 스스로 자책한다고 해서 그 힘듦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할 때 이러면 안 돼. 난 약한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일어난 마음을 눌러놓거나 또는 힘들어 하면서 그 속에 파묻혀서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마음 공부는, 원불교 마음 공부는 처음에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식한다는 것은 힘든 마음이 났구나 하고 그 상황을 그대로 객관화하는 거죠. 내 마음에 힘듦이 일어났구나. 근데 어떨 때는 이 힘듦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힘듦의 실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마음이 났구나 하면 그대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은연교처럼 힘들 때는 잘 안 사라지죠.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마음 공부죠. 마음 공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은연교는 두 가지를 했죠. 하나는 친구 만나서 술 먹으면서 하소연하는 거를 했는데 그때는 시원했지만 뒤에 안 좋다는 걸 스스로 이제 알게 됐죠. 대부분이 그렇죠. 이렇게 만나서 하소연하고 술 먹고 이것이 그때는 시원한 것 같지만 그대로 해결책이 아니고 마음에 또는 몸에 술 먹었으니까 몸의 고통까지 같이 생산을 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고 또 누군가를 욕하기 때문에 보통 욕을 하죠. 힘든 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업을 짓는 그런 결과도 얻게 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인식을 한 다음에는 공부를 해라 그랬습니다. 수양, 연구, 취사 이 세 가지로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본래 괴로움이 없는, 힘듦이 없는 그 마음에 대조해라. 힘들다는 생각이 나기 전에는 힘듦이 없었죠, 마음속에. 그래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래서 허공이 되라 할 수도 있고 나를 비우는 거죠. 나를 비우면 더 커지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힘듦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는 이 괴로움, 힘듦의 원인을 살펴봐라. 그래서 나한테 잘못이 있다면 참회하고 반성하고 잘못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한테 없으니까 원망하면 되나요? 아니죠. 인과의 이치에 따라 다 내가 지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인과의 이치에 따라 오는 것이 있다. 그래서 당연하게 알고 기쁘게 수용해라 하는 것이죠. 누가 준 것이 아니다. 스스로 지은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살게 하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은혜에 던져봐라. 그러면 저절로 녹아질 때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당한 취사를 통해서 정당한 일을 함으로써 복이 돌아오게 하고 또 그 결과로서 괴로움이 아닌 즐거움으로 나오게 해라.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각각의 실행 하나하나로도 괴로움을 놓을 수도 있지만은 실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고 같이 할 때 효과가 크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계에 따라 마음을 쓰고 그리고 일기를 통해서 다시 기재하고 대조하고 하다 보면 취사가 골라지고 또 괴로움은 놓아지고 생활은 진급의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됐다 싶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통해서 감상도 들었지만 내 취사의 방향도 알게 되는 그런 일기였다 생각이 됩니다. 비슷한 일기를 많이 써보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일기를 쓸 때는 어떻게 구성을 잡아서 할 것인가 오늘 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기를 카페에도 올릴 거죠? 네, 올릴 거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